제가 빌라 사보이 갔을 때 제일 신기했었던 장면, 그래서 내가 정말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평 띠창이라는 거 있죠. 오늘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빌라 사보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빌라 사보이의 수평 띠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르꼬르비지에 빌라 사보이, 제가 2008년도인가 10년도인가에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보이 건물을 보면서 관심 있었던 부분, 한 부분, 건축학과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같이 고민해 봐야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우디가 1852년생이고 르꼬르비제는 1880년대생이죠. 80년대. 그러니까 딱 30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 30년 사이에 건축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냐면 상상치도 못할 변화죠. 예를 들면 유럽권의 상황과는 별개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도시에서 밀집되어서 에이샴플라라고 하는 그 블럭 안에 밀집되어 사는 것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이 아주 늦게 들어옵니다. 아주 늦게 들어온, 유럽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늦은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서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00년 빌바오에 있는 밀가루 공장이 첫 번째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장이라고 해서 뭐 산속이나 이런 밭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데 제법 멋지게 생겼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빌바오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밀가루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1900년. 그러니까 가우디 시절에는 가우디가 철근 콘크리트가 미워서 안 쓴 게 아니라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렇다면 1900년까지 스페인의 모든 건물들은 돌로 지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돌로는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지을 수 없는 형태가 있어요. 돌로 지으면 이런 형태로 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돌로 만든 모든 건물은 돌 위에 돌을 올려서 얹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보다 위에가 더 무거운 이런 형태는 돌로 쌓을 수가 없는 거죠. 돌을 쌓으면 이쪽에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구조물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만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옆에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수평 띠창 그리고 필로티라고 하는 구조 체계는 철근 콘크리트로만 가능한 구조 체계와 건축 형식입니다. 수평 띠창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서는 돌로 만든 구조물에서는 창문이 위아래로 길쭉할 수밖에 없거든요. 르꼬르비제도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죠. 옛날엔 중력적인 구조물이에요.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만드니까 창문, 개구부, 오프닝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길쭉할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창틀, 인방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평 띠창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오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건축물은 중력적이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수평 띠창은 이 건축물의 동서남북 사방면을 다 돌아가면서 띠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인면은 힘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죠. 네.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건물 갔을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집중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수평 띠창이라는 것이 주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수평 띠창이라는 게 주택에 가능한가요? 제가 건축학과에 리뷰어로 매 학기마다 가고 있는데 가보면 좀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건축에서 인면의 문제를 학생들이 제일 나중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인면의 문제는 실은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우리가 그 건물의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하늘에서 보고 평면은 가상적인 도면으로 건물을 1.5m, 1.2에서 1.5m 높이에서 잘라서 보고 있는 가상도면이고, 실제 도시의 시민들이 이 건물을 보게 되는 거의 유일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인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면에 고려를, 평면을 다 짠 다음에 인면을 고려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화장실에 필요한 요만한 창문을 뚫고, 거실은 거실이든 창문을 이렇게 뚫고, 그 인면의 높이도 뭐 굉장히 방어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인면의 치수라는 거지. 예를 들면 창틀의 높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한 1m쯤 하면 되지 않을까? 1m 높이에서 창틀이 시작하고 창이 어디서 끝나냐면 그냥 그 반자천장이 쳐지는 그거랑 딱 맞춰서 하면 디테일이 힘들겠지.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뭔가를, 여튼 빌라 사보이 갔을 때 제가 제일 특별했던 것은, 저한테 제일 궁금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되는 거죠. 화장실에는 화장실에 맞는 창문이 있을 테고, 부엌엔 부엌에 맞는 창문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창문들이 내부의 필요가, 이게 건물의 테두리라고 한다면 내부에서는 어떤 내부의 용도에 따른, 기능에 따른 필요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이 인면의 바깥쪽에서는 이 건축물이 드러내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표상, 중력적이지 않고 힘을 받지 않고 예전에 돌로 만든 건축물로, 마비된 건축 구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걸 보여줘야지. 숲병리창. 근데 이 두 개가 이 인면이라는 굉장히 얇은 선 안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건축가 역할이라고. 지금 옆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진 중에 제가 2장을, 그런 사진을 골라놨는데, 그 2장의 사진이 뭐냐면, 내부의 벽면과 이 인면이 만나는, 지금 인면과 이 벽면이 만든, 보세요. 거실 부분은 그나마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거실 앞으로 열렸고 옆으로도 열려있고. 그런데 부엌, 창고, 화장실, 이렇게 빌라 사보이의 네모난 평면은 간막이 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간막이 벽이 결국은 인면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면을 평면에서 이 부엌의 벽, 거실의 벽, 그로서리를 뭐라고 해요? 여튼 창고 같은 것의 벽, 화장실의 벽, 이 벽들이 결국은 다 와서 이 인면에 부딪히게 돼요. 이 인면을 이렇게 세워서 보게 되면 안에서 공간을 나누고 있는 이 간막이 벽의 정면, 이 벽면의 두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면 바깥에서 보면 이 안에서 공간을 가르고 있는 이 벽면의 두께는 밖에 부분에서는 시각적으로 관찰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제가 이곳을 찾기 전에 가장 큰 건축적인 의문점이었어요. 건축가로서. 이상하다. 평면에서 실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실이 와서 벽면에 탁 부딪히게 되는데, 수평띠창이라는 건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려 있는데 이 벽면이 와서 여기 부딪히는 이 벽면을 어떻게 처리했지? 이게 제가 빌라 사보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사진 찍고,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제일 먼저 치수를 재어봤었던, 손으로 두드려 가서 봤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 제가 대강만 그릴 거예요. 빌라 사보이가 이렇게 네모난 평면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지? 여기 이렇게 램프가 되어 있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바깥으로 열려 있는 2층 부분에 파티오가 있고, 거실, 부엌, 뭐 이렇게 팡방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강 그린 거예요. 뭐 화장실 뭐 그런 것도 다 이쪽에 있죠. 부엌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벽면이 와서 여기 끝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벽이라는 건 아무리 내력벽이 아니라고 그래도 두께가 있습니다. 이건 인면이죠. 인면에 창이 이렇게 있는데 창틀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작지만 창틀이 있겠죠. 이 창틀이 있고, 요 뒤에를 나무로 만든 판, 두께가 없는 합판. 이거 합판인지 어떻게 제가 아느냐면, 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서 손으로 두드려 봤어요. 통통통통통통. 이거 두께 없구나. 합판이구나. 아무리 비내력벽이라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께가 이 벽면에 오면 여기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바깥에서 볼 땐 이 벽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수평 띠창은 끊어지는 거죠. 리본창이라고 하는. 그런데 벽이 이쯤에서, 제가 치수 다 재놨는데 지금 당장은 못 찾겠고, 벽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이 부분은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마 밀라 사보이를 미리 알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갔었으면 그냥 밀라 사보이구나, 내가 책에서 봤었던 이 하얀 잎방채, 자연 속에 떠있는 하얀 잎방채 재미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왔을 것 같은데, 저는 밀라 사보이를 공부하고 갔단 말이죠. 공부하고 갔을 때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건축가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왜냐면 수평띠창이라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를 드러내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설 방식, 형식을 아름답게 드러내지만 그 내부의 필요, 그 부엌, 화장실, 뭐 방, 창고, 이렇게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그 간막이, 벽이 이 수평띠창이라는 체계랑 모순되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평띠창이라는 것은 내부, 사방이 수평띠창으로 둘러진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부에 간막이가 없어야지만 가능한 형식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가서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치수를 재보고, 건축 답사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건축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건축가는 그것까지 고민했을까? 해결이 되나? 뭐 이런. 근데 이건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겠죠. 지금 이건 193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쯤의 해결 방식입니다. 르꼬르비제가 이런 해결할 책을 보여줬고, 2세대 근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멋진 해결책들을 많이 보여. 르꼬르비제가 근대 건축의 끝이 아니라 르꼬르비제는 근대 건축의 시작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전승되어진 이 철근 콘크리트를 다루는, 그리고 개방된 공간, 비물질화된 공간, 가볍고 구조체에 대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지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전승돼서 당연히 더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걸 학생들한테, 건축하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인면을 평면 다 짠 다음에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는 시대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이 구조체계의 형식미를 드러내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근데 르꼬르비제 그 8권짜리 전집책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만 보고 지금은 어디 갔는지 유학 갔다 오면서 사라졌는데, 그 책에 르꼬르비제가 뭐라고 썼냐면, 평수 한 평을 내어주는 건 아주 힘든 일이죠. 평수 한 평을 내주는 건 아주 그건 건축주랑 싸워야지 돼요. 평수 한 평을 내주려면. 왜냐면 누구든지 자기 집 한 평을 더 걷기 원하니까요. 하지만 평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면. 인면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제 커튼월, 벽이 이제는 구조에서 자유로워졌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건축가에게 허용된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인면일 수 있습니다. 르꼬르비제 시절에 그랬고 지금은 인면이 광고판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내부에서 일어난 필요가 있어요. 각 시설들의 시설. 외부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보기 원하는가? 나는 이 건축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오늘날의 기술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오늘날의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외부에서 보고 싶은 어떤 필요가 있죠. 그것이 두 개의 필요가 쫙 만나는 데가 바로 르꼬르비제 빌라 사보이의 이 인면입니다. 수평뒤창이라는 그냥 미학적인 선언이나 진술이 아니에요. 수평뒤창! 그래놓고 내부에 이 필요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면 르꼬르비제는 건축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의 건축 형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파울로 멘지스 다호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각적인 허위는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필요한 필요와 외부에서 필요한 필요가 서로 항상 어긋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 때문일 수도 있고 재료가 갖고 있는 두께 때문일 수도 있고. 로마 판테온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 됐네요. 오늘은 대강 이쯤 하고 다음에 로마 판테온을 가지고 제가 내부의 필요와 외부의 필요가 서로 부딪힐 때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